조선 영화계에는 긍정역을 수행한 배우들과 함께 부정역을 수행한 배우들도 있습니다. 부정역 수행을 한 배우들 가운데는 계급적 원수들에 대한 연기 형상을 인상 깊게 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은 배우들도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부분을 계급적 원수들을 형상하는 데 정력을 다 바친 영화인들. 그들은 누구들이었으며 그들의 심장에는 과연 그 무엇이 끌어넘쳤겠습니까? 해방 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창작 방영된 예술영화 내 고향. 당시 이 영화의 연출을 맡아 있던 사람은 공훈 배우 강홍식 동지입니다. 봄배추는 찬이슬 허기만 기다리고 부엌에 있는 처녀는 총각이 허기를 기다린다. 어랑어랑 어야 흐르. 그런데 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사람 오는 줄도 모르고. 가난뱅이 생각이 별거 있나? 또 살림살이 걱정이야? 걱정만 하면 뭐래? 싸워야 한단 말이지? 그럼 싸워야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1세대 영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홍식 동지는 영화 연출가일 뿐 아니라 1965년에 나온 예술영화 성장의 길에서에서 언더우슨의 역형상을 수행한 영화 배우기도 합니다. 미국 정치가들은 모두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이것은 아주 좋은 정치적 기반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강홍식 동지는 그 후에 창작된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에서 미국 선교사 리차드의 역형상을 수행했습니다. 목사, 형님. 리차드 목사야말로 덜끌만한 야심도 없이 우리 조선 사람을 진정으로 동경하신 분이시다. 이름까지도 이창도라고 조선식으로 지어서 불렀댔지. 자기는 미국보다 조선이 더 정이 든다고 하면서 여기서 15년간이나 고생을 하다가 외놈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본국으로 돌아갔었지. 당신의 그와 같은 신념은 무엇에서부터 생겨났습니까? 그것이 싹트고 자라기는 내 가슴속입니다. 그러나 그 씨를 직접 심어주신 분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이 리차드 목사입니다. 이 영화 장면들이 바로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에서 나오는 그 영화 장면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 영화 장면들을 보니까 저로서도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는 이 영화가 창작돼서 나온 지도 5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바로 이 영화의 소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멈춰 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인가 이제 영화 창작 일꾼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그 평안남도 대동군에 바로 이 영화의 이 최학신과 같은 이런 목사가 실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미제에 대한 이 환상에 꽉 사로잡혀서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자기 딸을 데리고 미국 깃발을 들고 환영하러 나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 놈들이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이제 마을의 집짐승들을 마구 잡아먹고 재물들을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또 나중에는 자기의 사랑하는 딸을 능욕하고 죽여버렸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의 숭미 감정은 반미 감정으로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미제를 하느님으로 숭상했다가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목사 일가의 비극적 운명. 그것은 단순히 영화적 형상으로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계급적 원수를 환상적으로 대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자멸의 시초가 열리고 궁극에는 아예 멸망한다는 철의 진리가 사무치게 울리는 영화는 계급교양의 산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선과 박애, 인도주의를 표방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음흉하고 교활한 양면적인 리차드의 역형상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래,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고 땅도 도로 떼우지 않게 해달라고요. 나라? 어떤 게 나라입니까? 글쎄요. 아마 우리에게 땅도 주고 서도 집도 주고 또 아이들 공부랑 다 시켜주는 게 나라겠죠. 그 나라 지금 있습니까? 나라도 어디 없어지나요? 이 여성은 예수령과 최학신의 일가에서 미국 선교사 리차드의 연기를 한 강홍식 동지의 손녀입니다. 그는 다부작 예수령과 민족과 언명 노동계급 편에서 리천 지배인 역을 맡아 훌륭히 수행해서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공훈 예술가 강효선 동지의 딸이기도 합니다. 전 그 민족과 언명 노동계급 편에서 리천 지배인 역을 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추억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강홍식 할아버지에 대한 그런 추억은 얼마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가 너무 어렸을 때, 그러니까 9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별로 추억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서 들은 데 의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연출가 생활을 했댔는데 그 예수령화 최학신의 일가에서 리차드 목사 역을 자기가 자진해서 이렇게 맡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할아버지로서는 제일 마지막 연기였는데 그걸 맡게 된 데는 남다른 그런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홍식 동지가 최학신의 일가에서 리차드 역을 자진해서 맡은 것은 그가 영화에서 부족인물의 연기 형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의 첫 영화인 예술영화 내 고향을 연출했던 강홍식 동지에게는 이런 잊지 못할 교훈이 있었습니다. 해방 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예술영화 내 고향의 필름을 이제 몸소 보아주시고 이 영화에 아주 중요한 결함이 있다고. 그것은 그 외놈들의 형상을 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강홍식 동지를 비롯한 창작가들에게 그 외놈들의 간악하고 또 교활한 본성을 잘 형상하지 못하고 우매한 이 졸개로 그린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물론 항일 유격 때의 위력과 또 승리를 강조하자는 의도 밑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원수들을 그렇게 모조리로 그리면 항일 유격 때가 저런 모조리들과 싸움을 했다는 소리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간고하게 싸움을 했겠는가 하시면서 심각하게 교시하셨습니다. 원수는 결코 모조리가 아니다. 악랄성과 교활성이 극도에 달하고 음흉성과 잔인함이 골수에 들어찬 계급의 원수. 이 원수의 형상이 가증스러울수록 긍정인물들이 살아나고 긍정인물들이 거둔 승리도 빛나게 된다. 이것은 창작가로서 강홍식 동지가 직접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들에서 부정력을 그렇듯 선색없게 하게 된 데는 연출가로서만이 아닌 인간 강홍식의 마음속에 내재된 반미 감정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미제가 일으킨 전쟁의 불길은 새조선의 영화 창작으로 앙양돼 있던 강홍식 동지의 꿈과 포부를 순간에 앗아갔습니다. 야만적인 원수들이 맹폭격해 그가 살던 집과 촬영소의 창작실들은 불바다로 화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그 15영화 제작을 책임지고 서울에 나갔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에 다시 평양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거기서 자기하고 함께 예술 활동도 하고 정말 어린 친구였던 그 막역지휘였던 황철 동지가
화선 공연 도중에 놈들의 폭격에 한 팔을 잃었다는 그런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황철 동지라고 하면 미국 놈들에게 한 팔을 잃고도 영국 리순신 장군의 주인공으로 출연했고 또 여러 연극들에서 주역들을 훌륭히 수행한 우리나라의 첫 인민배우가 아닙니까? 그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할아버지는 황철이가 한 팔을 잃었구나. 이야, 너무나도 절통해서 정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예술을 사랑하던 황철이 내가 한 팔을 잃다니. 새 나라의 예술인이 됐다고 행복감에 젖어 있던 유현과 정순모, 그대들의 심장이 못다니. 막역지우들을 잃은 강홍식 동지의 마음은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강홍식 동지의 사랑하는 동생과 조카가 적들의 폭격에 희생됐다는 소식이 또다시 전해졌습니다. 그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원수들이 설사 우리의 육체는 쓰러뜨릴 수 있다. 그러나 원수들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는 못한다. 다음날 강홍식 동지는 자기의 창작 수첩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원수들을 끝까지 복수하리라. 가열한 전투에 적이 저온도 피 흘린 동지를 잊지 마루라. 쓰러진 전우의 원한 시스로 나가자 동무여 섬멸의 길로. 전쟁은 삶과 죽음만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야수를 평정했고 정의와 부정의를 역사의 벽에 새겼습니다. 쓰러진 전우가 물려준 피젖은 깃발을 들고 다시 화선의 전방으로 육박해갈 때 강홍식 동지의 가슴에 고동친 것은 원수에 대한 사무치는 원한과 분노, 강렬한 복수의 메아리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강홍식 동지의 창작적 열정은 원수에 대한 증오로 항상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모든 연기 수행이 다 그러하지만 부정력 수행에서 진실치 못한 것을 완강히 배격했습니다. 가장 진실한 연기만이 인민의 마음에 복수의 분화구를 토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청년의 신변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형님. 형님과의 우정으로 보나 또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나 어떻게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제학생의 집을 은밀히 감시하시오. 만약에 공산군을 투항시킬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이익이 될 것이오. 당신들 정보장교들이 탐지해낸 것으로 하시오. 네, 즉시 감시는 조직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카카. 사건만 무사히 수습된다면 나도 더 개의하려고 하질 않소. 시체는 어떻게 했소? 오늘 밤 바다에다 쳐넣으시오. 강홍식 동지는 배우들에게 늘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인간은 원수를 망각한 순간부터 자신의 운명에 시련의 겨울이 닥쳐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조국은 병사에게만 열적의 총탄을 안겨두지 않았다. 원수에 대한 증오로 만장약된 한 편 한 편의 영화들이 우리 영화인들에겐 곧 보복의 총탄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98년 2월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 노동계급 편에 출연했던 우리 배우들을 몸소 만나주셨습니다. 그날 리천 지배인 역을 수행했던 강여선 동지를 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가 강홍식 동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강홍식은 예술영화 최악신의 일가에서 미국 선교사 리차드 역을 수행했다고. 아버지도 이름 있는 배우였지만 아들도 훌륭한 배우가 되었다고 정말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영화계의 흔적을 남긴 부정력 배우들 가운데는 인민배우 황영일 동지도 있습니다.
예수령과 검사는 말한다에서 백필연, 제놈이 아무리 숨어있자도 자루 속에 선 곳이지요. 그렇지 예. 않고요. 아니, 이놈의 이가 뻗어진 게, 영감 비슷한 데가 있지 않소?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비슷한 농담을 해도 분수가 있지. 그렇다는 말이 왜다? 농담을 한 걸 가지고. 이놈의 뽀덩이는 왜 아직 남았어?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예수령과 전처선에서 변대식, 애새끼 비켜라! 명복아, 이 아껴진 올정이라 우리한테 내가 있다고. 명복아, 명복아, 난 모른다. 견뎌 신어봐. 예수령과 첫 보안 소원들에서 최만수, 우리 인민들이 언제 한 번 소고기를 먹어봤으며 마음 놓고 소주 한 잔 마셔봤습니까? 지금 해방이 좋다고 사기 충천한 인민들인데 덮어놓고 밀막으면 얼마나 섭섭해 하겠습니까? 그러니 법으로 공부하는 것은 조금 미루자는 생각입니다. 아무렴 소와 종곡을 다 해야 먹겠습니까? 자다가도 소스라칠 만큼 적이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하나하나의 이름들은 황영일 동지가 영화에서 수행한 부정역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억들 가운데서 인민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진 형상은 예수령과 안중근 이등 방문을 쏟아해서 이등 방문입니다. 좋아. 자네 내가 우리 오기에 앞서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의탁하자는 청원서를 100만 회원의 이름으로 낸 건 잘했어. 세상을 향해서는 300만이라고 해도 반대 없어. 그때 그 이등 방문을 형상할 때 대한 과업을 받은 황영일 동지는 정말 고민이 컸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이등 방문은 실제한 인물로서 이 배우가 연기 형상에서 사소하게나마 허점이 반려된다면은 그것은 정말 그 만회할 수 없는 이런 실수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또 우리 조선에 천추의 한을 남긴 이등 방문. 바로 이 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나는 배우로서가 아니라 이 땅의 후손으로서 역사 앞에 시대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된다. 이런 정신적 본내로 해서 황영일 동지의 마음은 몹시 무거웠습니다. 이등 방문역을 맡은 황영일 동지는 밤새워 침략의 괴수인 이등 방문에 대한 자료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명 이토 히로부미, 1885년 일본의 내각 제도를 장수하고 초대 총리로 올라앉음. 1894년 조선의 침략 무력을 출동시켜 가보 농민 전쟁 야수적으로 진압. 청일 전쟁을 도발하여 청나라의 시모노세키 강화 조약을 강요하고 일제가 조선 침략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하였음. 로일 전쟁 시기 조선 침략의 미초 날림. 1905년 특파대사의 명목으로 조선에 기어들어 을사 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국권 강탈. 1906년 조선 통감부의 첫 통감으로 들어앉음. 조선에서 친일 괴뢰 내각을 조직하고 야만적인 포갑 통치와 수탈 정책 실시. 이등 방문의 자리를 일고 가는 황영일 동지의 가슴 속에는 괴란간 개를 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을사 5조약. 5천년 역사국을 넋이 없는 유기체로 온 조선을 하나의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이 날강도적인 조약으로 얼마나 하찮은 원한의 선혈이 이 땅에 흘렀던가. 바로 이 비운의 역사를 빚어낸 장본인이 이등 방문이 아닌가. 이등 방문, 네 놈과 맞설 때가 왔구나.
황영일 동지는 한나라 한민족을 눈썹 한 올이 까딱하지 않고 통째로 집어삼키자고 발광한 이등 방문의 파렴치하고 뻔뻔스러운 그리고 잔인한 강도적인 성격이 영화에서 진실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 무진예를 썼습니다. 그는 한 장면의 연기 수행을 위해 무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연기안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형상안이 완성되자 배우는 맹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일본이 무엇 때문에 일청일로 두 전쟁을 하면서 수십만의 생명과 수억만 원의 돈을 썼는지 모르오? 그래, 조선 땅에서 또다시 대포 소리가 울려야 정신이 들겠소? 내가 그를 대표해서 의부 대신이 조인을 하십시오. 영광을 축하합니다. 그때 저희들은 짬만 있으면 황영일 동지가 거울 앞에 마주 앉아 여러 가지 표정으로 바꾸며 맡은 역임무를 독특하게 형성하기 위해서 핏하게 노력하는 것을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황영일 동지에게 황영일 동지 이전 맡은 연기 형상이 완성된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하고 만류하면 황영일 동지는 이등방문 형상이 단순히 배우로서 연기 과정이 아니라 조선이 배우로서 후손으로서 이 역을 통해서 일제에 대한 조선인민이 피맺힌 원한을 풀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등 방문의 형상에서 절정 장면은 이등 방문이 안중근의 총에 맞아 죽을 때의 장면입니다. 처음 이 장면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몹시 애를 먹었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길을 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배우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죽어야 과연 삼천리 강토를 피로 물들이고 우리 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고통을 돌씌우며 피는 물나는 망국노의 운명을 강요한 바로 그 원흉에 대한 멍들고 피맺힌 우리 민족의 가슴이 후련하겠는가? 여기에 배우인 나 자신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이 검열된다. 불의의 날아든 총알에 직통으로 맞는 순간 그냥 뻗어지는 것이 아니라 독사처럼 순간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한쪽 눈만 지르 감은 채 푹 꼬꾸라지는 이등방문. 조선을 먹으려던 야망을 다 이루지 못하고 가는 아쉬움과 억울함, 그러면서도 죽는 순간까지 침략자의 야수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등방문의 표정 연기는 참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랜 세월이 흘러간 후에도 이등방문을 비롯한 부정인물 연기를 훌륭히 수행한 황영일 동지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뜨겁게 추억해 주셨습니다. 2010년 4월 26일 경의국 산울림을 도와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실력을 맡아 한 동무가 그전에 조선 이팔예술영화 촬영소 배우였던 황영일 동무의 손녀라는데 연기를 아주 생동하게 잘한다고 하시면서 저희 자그마한 연기 성과를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저희 할아버지에게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이 가슴 깊이 되새겨져 울고 또 울었습니다. 배우는 갔어도 영화와 함께 고동치던 배우의 혁명정신, 계급의 의지는 그의 자손들과 인민들의 가슴 속에 퇴색되지 않는 화폭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 그 예술영화 흥부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영화를 많이 봤는데 정말 그 영화에서 그 동생인 흥분의 집에 와서 이제 방바닥이 미끄럽다고 이제 찢어놓고 또 그리고 이제 성성한 그 제비의 다리를 제 손으로는 이제 꺾어놓고는 이제 실로 이제 대충 이제 비끄러매 놓고는 이제 제비야 제비야 이제 박씨를 물어다 나오 하면서 이제 노죽을 털던 이 심술을 사나운 그 놀부 역을 한 그 배우의 그 얼굴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유 가엾어라. 천하에 몹쓸 놈도 다 있지.
누구 보고 뭐 없을려니래? 누구야? 뱀이지. 당사실. 그렇다면 몰라도. 제비야, 더도 말고 박씨를 10개만 물어오너라. 동생 흥보 오랜만에 문안드립니다. 흥보란 어떤 죄아들 놈이냐?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못 알아보십니까? 동생이란 무슨 말라 죽은 뱀이야? 시아주머니 신발을 좀 벗으시지요. 예, 바로 이 흥부전에서 이 놀부역을 수행한 배우가 바로 인민배우 태울민 동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그 예술영화 내 고향에서 그 지주 최경천 역을 맡아 수행했습니다. 그때 그 창조 집단은 정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영화니까 너도 나도 다 기뻐했고 다 감격이 교했답니다. 그때 그 이원준 동지는 주인공 관필 역을 수행했고 그 다음에 문예봉 동지는 그 애인 역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은 그 지주 역을 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때 조금 실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배우의 이런 생각은 짧은 것이었습니다. 혁명적인 배우는 일제의 순사나 지주 자본가 노릇을 해본 일이 없고 또 그런 인간이 되어볼 수도 없다. 하지만 혁명에 필요하다면 그런 원수들을 형상해야 하며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혁명에 필요하다면 이런 각오를 안고 배우는 지주 연기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좀처럼 지주의 형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술영화 내 고향의 그 촬영 집단에는 그 해방 전에 그 20여 년을 지주집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이런 한 노년의 편집본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는 그가 이제 태울민 동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넨 지주역 하기는 고집이 글러서 지주가 얼마나 악독한지 아나. 그런데 자네가 연기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 악독한 지주의 본색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그 태울민 동지에게 그 자기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편집원의 마을에는 엄시성을 가진 지주놈이 살았습니다. 그남은 지주집 아이 보기로 들어갔던 편집원의 여동생이 아이를 자꾸 울린다는 이유로 사정없이 때려 나중에는 그 어혈로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한창 엄마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릴 6살의 나어린 소녀. 생때같이 자식을 잃은 편집원의 아버지는 그날 밤 지주집에 불을 지르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때 태울민 동지에게는 지주놈에게 문매를 맞고 죽은 그 어린 소녀와 같은 딸이 있었습니다. 착취계급의 천대와 멸시를 숙명으로 안고 살면 사랑하는 딸에마저 비참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 몸소리가 쳐졌습니다. 거기다가 기본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이 지주 자본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 세대들은 지주를 잘 모르고 있는데 대신 지주는 빼앗긴 옛 제도와 자기들의 땅을 똑똑히 기억하고 꿈속에서조차 이빨을 갈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배우로 하여금 지주 연기에 더욱 정력을 쏟게 했습니다. 살아나갈 줄 아니? 에? 아니 저놈이 저거 누가 저 총을 빼앗아요? 누가 집어자니? 이놈. 이 아버지도 외놈들 척에 맞아 죽었다. 이번엔 내 놈이 외놈을 대신해서 얘 척으로 쏴. 그로부터 1년 후 영화가 완성되어 나오자
사람들은 악독하면서도 교활한 지주의 연기가 너무도 진실하고 생동해서 분노의 치를 떨었습니다. 이 태을민 동지는 예술영화 내 고향에서 그 지주 최경천 역뿐 아니라 그 량반전에서 그 권부자 역도 아주 개성 있게 형상한 재능 있는 이런 배우였습니다. 원래 그는 연극 배우였는데 영화에서 이제 그 부정역 형상, 특히는 이제 지주 자본가의 역을 그래도 생동하게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태을민 배우는 정말 타고난 이런 부정역 배우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타고난 부정역 배우. 이것은 그 태을민 동지가 우리 인민들로부터 받은 남다른 평가였고 또 그의 연기에 대한 우리 인민들의 표창이기도 했습니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태을민 동지가 형상한 그 영화의 장면들을 멈춰 보아주시고 태을민 동무가 역을 아주 잘한다고 부정역을 통해 부정을 폭로해서 인민들을 교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태을민은 인민들이 좋아하고 또 자신께서도 그를 사랑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1970년 11월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 제5차 대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개회사에서 청결기간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시책을 높이 받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힘과 재능을 다 바친 저명한 민주 인사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태을민 동지의 이름도 뜨겁게 불러주셨습니다. 부정역을 통해 부정을 폭로하고 계급적 원수들을 단죄한 배우. 태을민 동지는 실로 자신의 심신을 깡그리 태워 새 세대들의 가슴속에 계급적 원수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주의 자비도 몰라야 한다는 것을 심어준 훌륭한 영화인이었습니다. 자기 계급과 자기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원수를 철저히 미워하는 배우만이 원수의 반동적 본질을 깊이 있게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반인민적인 사상과 감정, 추악한 행동을 증오의 격정으로 생동하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증오로 원수를 단죄한 영화인들. 그들은 자신들과 그리고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원수에 대한 적개심의 불을 더욱 활활 지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 속에 그들의 모습과 이름들을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